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31일에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가운데 11번부터 15번까지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시험 범위 대비에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옵니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고요.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이 있습니다.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첨가가 있고요. 두 의문이 합해져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억부터 리을 가운데 각각 의문의 변동이 어느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서요, 어떤 의문의 변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양쪽의 의문들, 그러니까 표기된 의문과 이쪽입니다. 그리고 발음된 의문들이 이루고 있는 그 의문의 요소들을 서로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씩 보죠. 기억을 봅니다. 기억을 보면 맨입 그리고 맨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표기고 이건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미음이 있고요. 애가 있습니다. 니은이 있고요. 이응이 있지만 이응은 초성 자리에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니까 빼고요. 모음 이가 있고 받침 비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음된 걸 그대로 가보면 미음이 있고요. 애가 있고요.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이 있고요. 이가 있고요. 비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된 것과 발음이 된 거를 놓고 그대로 매치시켜 보면 되는 거죠. 미음 지우고요. 애 지우고요. 받침 니은 지웁니다. 받침 니은 지우고요. 모음 이 있고요. 모음 이가 있습니다. 받침 비읍 있고요. 받침 비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를 지워 나가면 이 자리에 지금 니은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에는 없던 니은이 발음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분석할 수 있냐면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첨가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쓰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아, 싸아.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을 때 차이점이 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에 있던 히읗이 이 자리엔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표기되어 있던 히읗이 탈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쓰면서 볼까요? 입학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건 이, 비읍, 히읗, 아, 기억이 되는 거고요. 발음 난 거는 이, 피읍, 아,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지우는 겁니다. 이 있고요. 비읍 없습니다. 히읗 없네요. 아 지우고요. 기억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걸 보면 표기에 돼 있던 비읍과 히읗이 없어지고 피읍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한다면 비읍과 히읗은 합쳐져서 피읍이 된다라고 하는 거센 소리 되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고요. 이 현상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진 의문의 축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 거 봅니다.
칼날이 있고 칼날이 있습니다. 자, 칼날, 칼날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다 모든 어문들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는 받침 리을과 초성 니은으로 나타났던 것이 여기에는 받침 리을과 초성 리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선 이 니은이 이 리을로 교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울러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 현상은 우리가 유음화라고 부르는 현상이고요. 이 유음화 현상은 알아두실 게 여기는 리을 더하기 니은의 환경이었지만 니은 리을의 환경도 리을 리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신나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신라라고 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유음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각각 첨가, 탈락, 축약, 그리고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 답항을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12번의 답이 무엇인지 확인이 될 겁니다. 채점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문법적인 걸 좀 더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이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은 첨가입니다. 자, 이 니은 첨가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아니면 조건을 갖고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복합어의 환경이 돼야 됩니다. 복합어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근이나 아니면 다른 말과의 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일 때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환경에서요, 두 개의 말이 합쳐지는 가운데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뒷말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할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본다면 맨입도 니은 첨가가 조건이 됐던 거죠. 분석을 해보면 복합어예요. 자, 지금 맨과 입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앞말의 받침이 니은 받침이 있습니다. 니은 받침이 있고요. 뒷말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니은 첨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외워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정리해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아니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는 일정한 어떤 지문을 주고요. 그 지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도록 요구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12번 문제, 13번 문제 다 지문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각각 나와 있는 어떤 필요 조건들을 분석하면서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예시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윗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우리 국어 속에 있는 시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결국엔 기억, 니은, 디귿을 시제로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 문장은 이래요. 비가 지금 내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제를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이 기억은 이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일단 첫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가진 부사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니은으로 되어 있는 선어말어미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둘은 다 뭘 나타내는 애들이냐면 현재의 시제를 나타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린다 라고 하는 문장은 현재 시제를 보여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을 분석을 해보면,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요. 뭐가 보이냐면 부사어가 보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부사어니까 지금 현재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리을과 것이 보입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죠. 그 다음에 것이라고 해서 의존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가운데 리을을 썼으면 우리가 먹은 것, 먹을 것이라고 했을 때 먹은 것이라고 하면 현재나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의미인 거죠. 현재는 먹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먹을 것 했을 때 리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문장이 미래 시제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디귿도 분석을 해보면 디귿은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요. 내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축약되어 있는 거니까 풀어보면 이건 거죠. 내리었다. 그러면 이 엇이 보였습니다. 이 엇은 선어말어미입니다. 어떤 선어말어미냐면 과거 시제를 보여주는 선어말어미인 거죠. 그러고 또 하나 찾아본다면 찾아간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먹은 것, 먹을 것, 먹는 것으로 구분했던 것처럼 이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는, 그러면 이 문장은 과거 시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놓고 봤을 때 기억은 현재가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미래 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각각의 조건들로요. 지금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니은이라고 하는, 리을 더하기 것이라고 하는 형태, 니은이라고 하는, 그리고 리었다의 엇으로 과거 시제나 각각 시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분석해주고 있는 답항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틀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2번으로 보이는 건 니은에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고 있는 건 기억과 디귿뿐이죠. 니은에는 없습니다. 미래 시제에 선어말 어미를 활용을 했다면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get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get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A, B에 해당하는 얘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A가 뭐였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A는 이런 거였죠. 선어말어미 니은 혹은 는은 원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어떨 때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게 A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색을 달리해서요. B에 나타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B는 선어말어미 get을 얘기하는데 이 get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나오는 A부터 일단 A만 다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A를 보면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발표된다 라고 하는 니은의 현재형의 선어말음을 쓰고 있지만 의미는 잠시 후라고 해서 얘는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 2번의 A를 보면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이니까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되죠. 그러면 3번의 A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미래가 아니죠. 미래가 아니고 얘는 그냥 사람은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애는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에 A를 보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해 주는 거죠. 현재형으로. 그 다음 5번에 A를 보면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현재 그렇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추측이죠.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고생한 거 했겠다. 예. 고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이 1번이죠. 그 다음 2번에 나오는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쓰이는 get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ge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요 어떤 미래 시제의 get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인 부탁이 아니라 완곡한 태도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완곡하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B는 아니고요. 그 다음 3번의 B를 보면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발표 순서가 있을 때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뭘 보여주는 부분이 되냐면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비슷한 게요. B도 그래요. 4번의 B도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것도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살짝 미래 시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왜? 앞으로 그러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5번의 B를 보면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에 있는 건 아니고 고향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나면은 해당하는 예로 묶인 걸 찾는 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13번이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보기 부분엔 국어사전의 일부분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문제를 이제 문법 문제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효과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의 일부분을 보여줌으로써요. 문법 지식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문제 하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종이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쓰면서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법 시간이나 아니면 국어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문법의 지식의 양이 이만큼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항별로요.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네 번째 문항, 다섯 번째 문항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들은요. 이 부분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문법 지식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하는 내용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요, 조금 유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풀 것들을 유념했을 때요, 문법 공부할 때 방향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좀 놓으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첫째는 문법 가운데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한번 뭐라고 할까,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특이한 것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조사니까 분명히 이 조사는 불변합니다.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2단은요, 불변어가 아닌 가변어고요. 가변어로서 용언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조사 가운데 이런 애가 없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 다음 또 특이한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혹시라도 배웠겠지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어, 용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걷다가 있고요. 걷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구분이 안 되시죠? 걷다 같은 경우, 첫 번째 걷다 같은 경우에는 예, 영어의 워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걷다라고 하는 건 예, 음, 추수하는 그런 의미의 걷다라고 나눠본다면, 이것이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나 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워크는 걸어가 되고요. 추수하는 걷다는 걷어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데, 형태도 똑같은데 누군가는 리을로 디귿 받침이 바뀌었고요. 누구는 디귿 받침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뀌지 않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특이한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특이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할 때 특이한 것 말고 또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헷갈리는 것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동사, 형용사요. 둘 다 용언이고요. 뭐뭐 다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의미나 아니면 그 활용되는 범위들을 좀 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또 비슷한 애들,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어미와 전미사요. 어미는 용언의 간의 결합을 하고요. 전미사는 근의 결합하죠. 전미사 혹은 그냥 접사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간은 용언의 일부분이고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은 의미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럼 특이한 거는 헷갈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문법 지식이라고 하는 걸요, 전교생으로 바꿔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나 전교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해서 문법 지식 다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교생을 다 알고 있는 학생이, 전교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을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단 한 번의 기회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항 하나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랜덤으로 어떤 학생을 뽑아놓고서는 그게 누군지 아느냐라고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되게 특이하거나 아니면 헷갈릴 만한 학생들을 뽑아놓고 구분해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를 딱 데려다 놓고 누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 일란성 쌍둥이 A, B를 데려다 놓고 누가 A고 누가 B인지 구분해봐. 근데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쌍둥이도 구분할 정도면 나머지 애들도 다 구분할 수 있겠군. 그럼 전교생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되게 특별한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반에 누군가 특별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데려다 놓고 누군지 알아? 했는데 알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군.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물론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특이한 것과 헷갈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봐놓는다면 문제를 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요 14번 문제와 같이 사전의 일부분을 발췌해 온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요 문법에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 정리해 봐야 되는 건 사전이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국어사전을 보는 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동, 형.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말이 갖고 있는 품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이라고 쓴 거는 품사 가운데서 또 동사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라고 하면 차다 1이 있고요. 차다 2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각 서로 다른 말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되고요.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를 때, 그러니까 동, 이의, 어를 표시해주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차다 1을 보면 하나,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말은 차다 1은 다의 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 차게 되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에 물이 가득 차다, 버스가 승객으로 가득 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례, 예시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에, 으로, 에가 있어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차다 1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활용이 될 때 필요한 문장 성분은 표시해 주는 겁니다. 뭘로 표시해 주는 거냐면 조사로 표시해 주는 거죠. 왜? 우리말은 어떤 체언의 조사가 결합해서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다. 차다 1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용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번의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차다 1에 2-1의 용례로 목소리가 확신의 차다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차다 2에 1이라고 했으니까 차다 1에 2에 1이니까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 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 차다, 목소리가, 기운 따위, 목소리가, 확신의 차다. 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가보면 차다 1과 차다 2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어이다.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어이다. 왜? 1과 2로 나누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서 다른 항목으로 두는 거죠. 이것도 그럼 맞는 얘기가 돼요. 3번을 봅니다. 차다 1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바꿀까요? 이거 동사라는 얘기고요. 차다 2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바꿀까요? 요거 형용사라는 얘기인 거죠. 확인됐던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차다 1과 차다 2는 모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이어이다. 아까 차다 1은 봤는데요. 차다 2도 보면 1, 2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다이요. 해당되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 차다 1과 차다 2는 모두 문장을 만들 때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차다 2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차다 1은 다른 성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다 2는 그렇지 않은 거죠. 확인합시다. 용례를 보면요. 용례를 보면 독에 물이 가득 차다 라고 했는데 독에 물이 가득 차다. 가득은 없어도 돼요. 근데 독에 물이 차다는 되지만 물이 차다는 안 돼요. 왜? 뭐에 물이 차다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2를 보면요.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면 날씨가 차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차다 2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14번은 이렇게 풀어나갔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5번 문제를 봅니다. 15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A, B는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된 원칙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문제가 EBS에서 봤을 때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틀린 문제다라고 지금 짚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일단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에 19항과 20항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항목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항목이 나와 있을 때 이 두 항목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차이점은 바로 내용에서 보이는데 첫 번째만 잘 보셨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어간해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항은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간이라고 하는 건 용언의 한 부분인 거죠. 용언에서 실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용언은 어간을 두고 그 뒤에 어미가 교체해서 결합을 해서 쓰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활용하는 말인데 어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용언에만 적용이 되는 19항인 겁니다. 그럼 그대로 본다면 20항은요. 명사 뒤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명사에만 적용이 되는 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구분해 봐야 돼요. 19항과 20항은 각각 19항은 용언에 해당되는 것, 20항은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또 이 둘의 19항과 20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 다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붙임에서 보시면 그게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전미사요. 전미사요. 이 둘 다 뭐냐면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요. 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졌을 때 특히 그 앞에 말이 용어일 땐 19항을 보고요. 명사일 땐 20항을 봐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말이요.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더라도 쪼개지는 거죠. 둘로요. 그러면 그걸 이제 봐달라는 얘기로 해놓고 A에 지붕, B에 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 지붕과 마감을 두 부분으로 쪼개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 지붕은 마감은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사실은 갈리게 됐던 거죠. 야, 지붕이 어디에 있는 부분인 거죠? 했을 때 지붕은 집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본다면 집을 빼놓고 나면 여기 뒤에 요게 남겠죠. 지붕에 대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말과 웅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을 주기를 전미사와 말의 결합으로 봤으니까 이 웅이라고 하는 걸 나름의 전미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A와 B는 규정에 맞게 표기한 거고요. 그러면 19항과 20항을 줬으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똑같이 간다면 마감도요. 마감도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걸 이제 찾는 게 뭐라고 할까 좀 언어적인 센스가 있다 없다 해서 구분이 될 건데요. 막다라고 하는 말 어간 있죠. 거기에 막과 그 다음 뒤에 암의 결합으로 아마 분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놓고 이 부분 뒤에가 전미사 그리고 앞에가 결합된 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보였을까요? 집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0항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다는 막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용언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19항에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차근차근 따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억은 아니에요. 왜 기억은 아니냐라고 하면 집온과 막암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을 밝혀 적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지붕과 마감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어요. 요 지금 말을 보면 우리가 분석해봤던 이걸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가 아니니까 B가 니은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명사에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예, A가 디귿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겠죠. 네, 이 문제가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분석을 해낸다면. 하지만 그 분석을 해내는 그 뭐랄까 언어적인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차이가 될 거고요. 마감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요, 마감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가 끝이다. 더 이상은 뭐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는다, 아니면 기간이 거기서 닫힌다 라고 하는 의미니까 기간을 막다, 아니면 문이 닫히다, 예, 막 이런 의미로서 막다가, 용언 막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도 그렇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